저는 그런 거는 좀 반대합니다. 증권사 쪽에서 얘기하는 밸류가 비싸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코프로 BM을 추적하거나 성장주를 추적했었을 때 밸류가 한 50배 이상으로 가는 건 우리 용납 못해. 그 이상은 고평가라고 재단을 하는 거죠. 본인들의 틀에 갖춰놓고 대응할 거는 말이 안 된다. 지금 주가 수준이 그렇게 비싸서 뭐 버블이 심하게 꼈다고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OLED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OLED 이게 OLED죠? OLED. 오? 그 전에 계속 뭐 부채 한도 여름에 헤매고 있는데 하반기장은 좋아질 것 같습니까, 대표님? 네, 요거 벗어나면 좋아지겠죠. 네, 좋아지는데 또 이제 막상 잘 될까요? 이제 이게 핵심이겠지만 네, 잘 된다는 전제하에 뭐 되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겠죠. 전망들은 뭐 하반기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밀린다보다는 점진적인 상승.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그렇게 또 둘이 소속세는 보다. 오랐나 보다. 네. 예, 누가 소속세입니까, 근데? 강영기 연구원은 3,000포인트도 바라봤고요. 계속 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질문에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OLED 얘기했습니다. 네. OLED는 그러게요. 디스플레이 쪽에 네. 이야기들이 이제 LGD가 삼성 쪽에 이제 제품을 공급한다. 사실 그런 얘기 나왔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 기사 보니까 삼성하고 뭐 또 LG하고 해서 중국에 빼앗긴 OLED의 명성을 우리가 찾겠다, 투자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뭔가 또 산업적인 변화가 나오는 상황들인데 네. 근데 OLED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아픔이 있습니다, 살짝. 네, 지난 올해 초였죠. 네. 올해 초 때 또 OLED 뭔가 앞으로 IT 기기 쪽에서 채용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한번 쫙 갔다가 그 다음에 뭐가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또 갔던 거 다 이번 올해는 OLED 봐야 된다라고 하다가 또 쭉쭉쭉 밀리면서 그때 그를 대체했던 게 AI 로봇이었었죠. 그런 약간 꿈을 먹고 사는 종목들이 더 대체하다 보니까 네. 아니 후속으로 뭐 나오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줄줄줄 밀렸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다시 그 중간에 나온 얘기가 애플에서 되게 실무진들이 한국을 왔다 갔다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뭔가 애플이 급한 게 원래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IT 기기 대표적인 아이폰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아이패드 그리고 또 맥북 있죠. 이런 쪽 OLED로 바꾸려고 무지 노력하는 가운데 네. 애플의 전략은 그렇죠. 무조건 싸게. 그래서 싸게 만들어줄 수 없나 손들어봐. 그랬더니 BOE가 저요 하고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BOE 쪽에 그래 한번 만들어봐. 이거 우리가 잘 만들면 우리가 해줄게. BOE가 한국어로 저요 그랬나요? 얼씨 BOE 이러면서 예. 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네, 예. 중국어까지 역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그러면 BOE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믿어봤더니 못합니다. 수율이 안 나와요. 수율이 50%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럼 그거 가지고 맘턱 놓고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일단 손절.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OLED 쪽에서 대형도 물론 TV로 나가긴 하지만 중소형 단에도 라인업을 딱 갖추고 있는 한국 업체들이 그렇죠. 당연히 부각을 받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예.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삼성이 이제 어차피 완성도는 우리가 높다라고 보니까 네. 계약을 들어가려고 받다 보니까 지금 투자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투자를 이제 막이라도 하는데 거기서 약간 부족한 거는 LG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론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 삼성은 부인하는 쪽이죠.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하기는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게 이어지면서 투자도 다시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8.6세대 쪽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투자가 들어간다고 얘기가 거의 사업부도 신설하고 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보게 되면 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양치기 소년 같지만 믿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OLED는 계속 또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제 OLED를 보면서 네. 어떤 기업들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네. 근데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이제 LG LG가 디스플레이가 가장 대표적이죠. 대표적으로 네. 봐야 네. 되겠죠.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업계에 누가 그래도 1위냐라고 보게 되면 중국입니다. 물량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렇죠. 네, 네. 근데 그쪽에 자세히 보게 되면 LCD로. 네, 그렇죠. 예, LCD. LCD인데 이게 돈이 되겠느냐? 돈이 되는 지경은 아니죠. 지금 그들이 거의 과잉 투자하고 난리를 부리면서 거의 뭐 물량으로 밀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LCD 중심으로는 1위.
근데 OLED는 사정이 다르죠. 네. 아직까지 지금 기술 격차가 중국과 2년 정도 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이 봉쇄가 되는 바람에 격차를 막 좁히려고 하다가 거기서 또 스탑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누가 뭐래든 간에 LG 디스플레이는 예전부터 LCD 때문에 패널 가격 때문에 업황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진행을 시켜왔기 때문에 예. 게다가 조금 단기적인 유동성이 압박 들어오다 보니까 LG전자한테 손도 좀 벌리고 그래서 이제 보완을 시키는 과정 쪽에서 다시 이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IT 쪽에서 채택기기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네. 게다가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마이크로 OLED 오늘 보니까 녹화일 기준으로 네. 삼성이 또 이매진이라는 또 그 마이크로 OLED 업체를 인수를 했죠. 예. 2,900억에 이매진. 예. 좋은 Imagine all the people. 임예진이라는 옛날에 탤런트도 있었는데. 단양어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성과를 나오다 보니까 아 이쪽으로 삼성전자도 관심이 많구나라는 네. 쪽도 확인됐고 이런 쪽에서 아마 LG 디스플레이에 따른 이제 약간 성격은 다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디스플레이가 다음 기술로 가서 변화가 시킬 게 이쪽이다 보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제조명도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LCD 패널 가격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좌지우지되지만 중기적으로 OLED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서서히 대체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러면 바꿔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매매는 솔직히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LGD가 예. 그냥 저도 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네. 사실 디스플레이 업체가 뭐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돼 있으면 모르는데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요. 네. LGD가 대표적인데 이게 참 무겁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항상 양치기 소년 몇 번 당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업황이 좋아지더라도 LGD 말고 뭘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뭐 예. 소지 업체나 이런 거 찾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개를 봤었을 때 네. 지금 먼저 OLED로 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OLED를 왜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OLED를 왜 쓰냐라고 봤을 때 애플 입장 쪽으로는 이제 저전력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육안으로 봤을 때 LCD나 OLED나 차이가 크게 있다고는 못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OLED가 더 선명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지금 뭐 LCD도 퀀텀 답 예전에 네, 삼성이 네. 만들었던 거 그거 보고 큰 화면 보고 있으면은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비싸서 못 살 뿐이지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화가 되면서 OLED 쪽으로 가면서 나오는 가장 핵심은 저전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애플이 지금 OLED로 바꾸려고 하는 가장 큰 용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만약에 맥북도 지금 노트북 업계 쪽에서는 맥북이 이제 막 올라오긴 하더라도 아직까지 점유율이 좀 낮습니다. 네. 지난 분기 보니까 한 30%또 판매량이 줄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맥북이 또 잘 팔리겠죠. 그게 내밀 수 있는 게 저전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OLED가 패널만 바꾼다고 저전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에 들어가는 DDI가 있어야 됩니다. DDI. 그러니까 이게 칩이죠. 구동 칩이죠. 구동 칩이죠. 네. 예. 이거 하는 회사가 LX 세미콘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성과가 나올 수 있을 때는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되는 회사가 LX 세미콘.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은 네. 지난번에 한 3월 달에 또 그쪽 부각 부르면서 쫙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또 정체를 받았었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횡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추세가 이탈한 쪽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변화는 계속 확인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 덕산 네오룩스나 또 대표적인 유기재료 업체들이죠. 덕산 네오룩스 주가도 한번 이만큼 밀렸다가 다시 최근에 좀 힘내고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또 약간 뭐 지난번에 재료가 뭐 하나가 나오다 보니까 거의 문제가 좀 있었죠. 네, 네.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소재 OLED가 커왔을 때 소재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추세적으로 저기를 돌파하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업황이 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요. 특히 오늘 요즘에 보면은 또 그러면 이제 삼성이 투자를 다시 단행을 하고 네. 거기서 장비를 주문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 쪽에 대한 변화들도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뭐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증착 장비 쪽에서 뭐 변화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오늘 그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SNU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요? SNU?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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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나오죠? 네. 여기 나오네요. 네. 네. SNU 나오면서 그냥 바로 상한가 들어가 버리죠.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고 물론 이게 이번에 이 이매진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증착 방식이 없이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네. 인수한 회사가. 그러니까 그와 연결되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이 회사가 많이 부각을 받는 상황들이긴 한데 반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증착기와 함께 이어지는 회사는 APS인데 이건 반대로 급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아니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변화무쌍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런 쪽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마이크로 OLED를 보는 게 아니라 OLED 전반적인 시장이 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장에 좀 오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변화를 봤었을 때 다시 한번 OLED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 OLED 시장이 커졌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소재나 또 그에 또 동반적인 뭐 DDI 이런 쪽은 같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을 또 눈여겨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전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로 모바일 기기니까 그렇죠. 네. 전력이 낮아야 오래 이제 충전을 다시 하지 않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XR 기기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OLED에 대한 기대감 중 하나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말이 많죠. 지금 현재 XR 기기가 이제 애플에서 나오면서 네. 이게 뭐 6월 달에 나온다, 뭐 이번에 개발자회에서 나온다, 아니다, 뭐 또 하반기로 미뤄졌다 말이 많은데 네. 애플은 이런 거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마음대로 상상하고 우리는 이때 그냥 떡 보내는. 근데 이게 개발은 다 돼 있는데 양산에 문제가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가격이 알려진 거는 $4,000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하죠. 네. 지난번에 그 이상해 비서가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레몬 리서치에서 하나 사가지고 좀 같이 쓰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표님이 결정을 하셔요. 사죠 뭐. 그거는 이사의 실수였습니다. 네. 저희가 네. 한번 나오게 되면 사서. 네. 근데 지금 갤럭시인데 이게 되나요? 한번 쓰고 나오세요. 예, 예. 좋다. 한번 쓰고 방송하는 거야. 네. 들어올 때부터 이거 쓰면서 네. 잠깐 여기저기 부딪히고 막. 네. 예.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XR 기기 환경이나 그 어떤 글래스 환경으로 바뀔 때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 비싸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 가격 저항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야 될 이유를 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유를 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기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기랑 컨텐츠랑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그런 기기로만 볼 수 있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뇌피셜로는 제 생각으로는 또 컨텐츠의 강자는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애플에서도 유야무야 여러 가지 좀 바쁘게 움직일 텐데 그 기기를 내는 것과 함께 자기 생태계 환경 쪽으로 들어오는 컨텐츠 쪽도 준비를 같이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준비를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LA 뭐 헐리우드의 특수효과 팀도 많고 거기서 이제 스튜디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끌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만 봤었을 때 어차피 잘 팔려고 생각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소득도 있고 여기 트렌드에 민감한 쪽은 이 아시아 쪽에 한국도 있을 거고 예. 근데 거기서 또 만드는 컨텐츠와 함께 변화를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렇죠. 네, 예. 공급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스마트폰 처음에 생길 때도 우리가 스마트폰이 뭐 필요해서 생긴 게 아니라 스마트폰 처음에 비쌌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뭐 지금도 비싸지만 지금 뭐 100만 원 폴더블 200만 원 해도 그렇게 저항들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통신사 할인도 하고 그러지만 네. 예전에 처음에 뭐 휴대폰이 컴퓨터보다도 비싸게 막 그런 나올 때는 엄청 저항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뭐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을 못 하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뭔가를 좀 만들어내겠죠. 스마트폰 사셨네요, 박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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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저희 갖고 있는 컴퓨터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스마트폰. 그러니까요. 네. 뭐 16기가 정도는 이제 기본이죠. 네. 근데 저희 거 PC가 못 따라가더라고 이제.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네. 애플덕을 알려줄까 말까 하는데요. XR 기기를 딱 네. 이렇게 끼고 뭐 보기도 하고 XR 기기를 꺼내가지고 네. 스마트폰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아. 예. 이걸 빼서 이렇게 네, 사용하는데 눈에 쓰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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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어쨌든 XR 기기 쪽이 나오게 되면 네. 또 더 관심 받을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그런 관련이 있고. 네. 서울 반도체 약간 마이크로 LED죠? 네. 말씀하셨는데 서울 반도체가 원래 마이크로 LED 하는 건데 오늘 뭐 급등했다고 10% 올랐는데 네. 윗골에 달고 음봉인데 뭐 여기는 뭐 그거보다는 뭐 소송에서 승소한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었군요.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승소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네네. 시장 반응이 마이크로 LED 관련된 종목들 다 올라가네. 그래서 그쪽에 부각을 한번 쭉 봤다가 보통 횡보하던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차익 매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렸던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월봉상 패턴 봐도 여기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한지는 짧게는 작년 하반기 때, 또 멀게는 예전부터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앉고 넘어진 패턴들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반도체를 봤었을 때 지금 핵심은 이게 잘 안 뜨네요. 이 페이지를 표출할 수 없답니다. 네. 여기 실적 변화를 굉장히 싫답니다. 네. 실적 변화를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실적이 나오기 그러니까 실적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OLED가 나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겠다라고 하는 구도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게 나오기 실적이 힘들까? 아직 돌아서지 않나요? 아직 못 돌았습니다. 저는 딱 실적이 뜨는데요. 네, 보면 이제 떴습니다. 네. 세 번 만에. 예, 예. 작년에 1조 1천억에 올해 매출 1조 원이니까 오히려 줄고 그죠? 네. 작년에 뭐 300억 적자 계속 분기 적자네요. 1분기까지도 그죠? 실적이 안 돌아서네 아직. 예, 제가 알기로는 공장 이전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베트남인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때 잡혔던 공장 비용들이 다 작년에 많이 들어갔죠. 네. 그래서 턴어라운드 되게 되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좀 가속도가 좀 붙어야 지금 밸류 그러니까 즉 시총이 지금 6,300억인데 네. 이거를 설명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죠. 그래서 그게 확인되는 순간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디스플레이 쪽에 다시 모멘텀이 좀 돌고요. 네. 그리고 OLED 포커스 맞춰서 이슈와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들 김민수 대표님과 알아봤습니다. 2차 전지가 다시 좀 꾸물거립니다. 그죠? 워낙 네. 사실 올해 확실한 지금까지의 주도주 2차 전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조정도 꽤 받았는데 다시 조금 꾸물꾸물하면 또 매물 나오고 어쨌든 2차 전지는 예, 확실히 그죠?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2차 전지를 볼 때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예. 그러니까 좀 저도 두렵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네. 또 어떤 반응이 들어올까. 네. 예. 요즘 다른 채널에서도 네. 전지 얘기하게 되면 일단 뭐 댓글부터 이제 달리죠. 아, 조금 부정적은 아니라 좀 보수적인 얘기하게 되면 네. 아니 제가 쭉 드리고 끝에는 좋은 얘기를 드려도 네. 그냥 시작하면서부터 보지도 않고 이걸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성장성이야 좋지만 이래버리면 그렇죠. 만으로 끝났습니다. 예. 그게 그런 걸 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뭐 아주 뭐 그럼 뭐 좋다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내죠 뭐. 아, 2차 전지 좋죠? 트레이더에서는 냉철한 시각과 타이밍. 네. 아무튼 악플도 풀이다. 예 관심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냥 다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그거 좋네. 네. 악플이든 선플이든 달릴 때마다 예를 네. 들면 막 10원씩 돈이 들어오는 거야. 아 그러면 뭐 악플이든 뭐든 뭐 있어 그죠? 저도 쓰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네. 뭐 생긴 게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러우신가 봐요. 제 머리 많은 거에 대해서도 네. 하여튼 2차 전지로 가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저희 한국증권 TV에서 나와서도 누구 못지않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단 그거죠. 예. 단 이런 거 붙이면 안 된다니까.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추세가 그대로 가다가 네. 조정 없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예. 오히려 가속이 부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다 보면 주가 상승세가 가속도로 붙어가는 구간. 이거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예전에 주가나 흐름상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후유증을 남기죠, 소위. 예. 그거죠. 예. 그래서 건강하게 추세적으로 쭉 가다가 좀 빠르게 상승하는 구간 쪽에는 갖고 있으셨던 분들이 아니면 단가가 좀 어정쩡하신 분들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배신자, 네. 뭐 배반자, 전지를 팔라고 매도라고 매도 의견으로 돌아섰어? 네. 어? 뭐 어떤 표현이든 좋지만 네. 그건 당연히 트레이드가 머리숱도 많아져가지고 말이야. 자, 예. 분양도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럴 때는 당연히 좀 줄이는 게 맞죠. 예.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쭉 좀 멀어질 때. 예. 그리고 또 그런 표현도 들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어에서 네. 더 이상 에코프로 그냥 안 나올 때 보시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주가가 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은 뉴스가 나오죠. 아직은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조금 지나면 좀 점점 더 거래량도 그러고 많이 잊혀질 겁니다. 그럼 그때에서는 또 변화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쓱 변화가 나오는데 네. 그간에만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좀 반대합니다. 증권사 쪽에서 얘기하는 뭐 밸류가 비싸다. 네, 이거는 자기네 틀에 갖춰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제 에코프로 BM을 볼게요. 지금 악플 안 맞으려고 급수습하시는 거 같아요. 아닌데 뭐 이런 얘기 드려도 악플 달리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에코프로 BM을 보놓고 이제 모 D증권에서는 예. D증권에서는 네, 얘기 나오는 네. 게 우리가 지금까지 에코프로 BM을 추적하거나 성장률을 추적했었을 때 항상 밸류가 한 50배 이상으로 가는 건 우리 용납 못해. 그러면서 거기서 알아서 그 이상은 고평가라고 재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놓고 나왔던 근데 성장주라는 개념은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반대로 가서 뭐 로봇주를 한번 볼게요. 그 같은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나오는 게 R 로보틱스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쪽은 엄청 또 이렇게 막 성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니 성장주에 대해서는 자기네는 50배 이상 못 준다면서요. 그래놓고 거기서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말이 됩니까? 같은 재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섹터마다 이거는 뭐 이만큼, 이거는 이만큼, 이건 아닌 거죠. 특히 그런 거 가지고는 같이 본인들의 네. 틀에 갖춰놓고 대응할 거는 말이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럼 그 틀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을 보게 되면 지금 올해 그 예상 영업이익이 5,800억 나옵니다. 네. 5,800억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시총이 에코프로 BM이 22조네. 22조죠. 23조, 22조 잡고. 네, 22조 잡고. 그럼 이거를 봤었을 때 올해 그 영업이익 기준을 POR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조금 좀 그렇겠지만 한 50배 정도쯤 되겠죠. 50배 그렇죠. 조금. 5,800억이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5,800억 대비해서 22조 가서 50배 정도 넘으니까 이거는 올해 12개월 선행 PR 대비 비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가장 큰 특징이 네. 계속 높은 성장을 북미 중심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밸류를 먼저 당겨오는 현상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증설하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정된 수준대로 계속 증설을 했었을 때 거기 성과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만약에 2년 뒤를 한번 볼게요. 네. 2년 뒤를 보게 되면 지금 2025년 예정된 지금 현재대로 갔었을 때 네. 예상 영업이익이 1조 1,500억 나옵니다. 네. 1조가 넘는 잡고, 겁니다. 네. 1조 잡고. 네. 2년 뒤인데 네. 뭐 2년 뒤에 봐야 되면 1년 6개월 뒤입니다. 그렇죠. 네, 1년 6개월 뒤에 나올 실적 흐름들이 그러면 22배밖에 안 되네. 20배. 이게 2년 뒤에 증설 다 해가고 있는 정상적인 회사에 대해서 PR이 20배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네. 좋게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도 우리 욕 먹는 거 싫어합니다. 네, 네 몸을 많이 그렇습니다. 네. 이런 현상으로 봤었을 때는 네. 지금 주가 수준이 그렇게 비싸서 뭐 버블이 심하게 꼈다고 하는 네.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내 말이 그거라고. 예, 웰컴입니다. 예, 네, 환영합니다. 네. 예.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이제 관심이 줄어드는 시점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간 조정,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고점에서 30%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몇 번 이제 출렁출렁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때를 다시 한번 변화가 나올 텐데 네. 이런 때 이제 중요한 게 그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섹터가 뭐가 나와서 힘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관심이 멀어지겠죠. 네. 그게 시작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에 대한 성격들이 나오는데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2차 전지는 어차피 더 레벨업은 시도할 수 있다. 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서는 약간 기간 조정 나오는 것까지 좀 여유롭게 지금 저점대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정을 거치거나 네. 가격 기간 조정을 거치거나 다시 좀 상승세를 탄다고 하면 네. 내 마음속에 2차 전지 주식은 뭐죠, 대표님? 여전히 저희가 이게 에코프로 그룹들이 뜨기도 전에 네. 작년부터 옛날부터 얘기하셨잖아요, 예, 사실죠. 들은 거는 그냥 에코프로입니다.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아마 제 하반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IPO가 들어오면서 또 어떤 변화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를 대기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는 다시 우리 가치에 대해서 이 정도입니다라고 바라보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가 역시 역시나. 우리 김 대표님은 에코프로 최고예요. 멋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멋지십니다. 아니다. 그러면 또 그럴 줄 멋지십니다. 알았지만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신 댓글을 달아드렸고요. 네.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네. 네, 소위 이제 주도주군, 그죠? 네. 소위 몰리는 섹터는 또 눈여겨봐야 될 때는 어딜까요? 또 엔터? 물론 엔터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엔터도 아마 며칠 전에 올라간 영상 보게 되면 네. 저희 레몬 엔터 리서치에서 주축을 담당하는 이상엽 이사가 네.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엔터는 제외하겠습니다. 네네. 네, 엔터는 일단 빼고
엔터도 좋습니다. 좋은데 단기적으로 또 가격 부담이 그렇죠. 높고 네. 또 이제 제일 개인적으로 엔터가 모르긴 뭘 얼마나 올랐어요. 이제 시작인데 실적 좋다는데. 네, 그 과정에서 네. 증권사가 동시에 막 목표가를 7개, 8개 회사가 다 올려버린다. 좋으니까 올리죠. 네. 그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방송 안 되겠네. 이러다. 실시간으로 그 네. 답글에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네. 네. 근데 그게 그럴 때는 또 관심이 막 집중될 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JYP나 YG엔터 최근에 YG는 실적 발표가 한 50% 60%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런 구간이 지금 따라가서 지금 추격 매수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런 때 한 뭐 절반 정도 줄이시고 네. 좀 여유 있게 다음에 보시는 것도 절반은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 말씀드리고요. 그럼 네.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반도체. 네, 또 시작하시죠. 악플 시작하시죠. 반도체는 업황이 아직 안 돌아섰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돌아서면은 그때는 또 추격 매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차라리 이런 때가 모아가기는 제일 좋다라고 바라보는데 보면은 반도체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그겁니다. 재고 자산이 얼마가 아직 뭐 70조가 돼 있는데 양사 합치게 되면 그 정도인데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중국에서 뭔가 IT 경기가 살아날 때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 보게 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스스로 질문도 하시네요. 댓글도 스스로 다시네요. 아유, 네. 이제 막 다 보여줘요. 네. 이러면서 나올 네. 때가 오히려 저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러면 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쌓여 있는 건 대부분 DDR4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DDR5는 가격 경쟁 이거는 뭐 감산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계속 밀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DDR4를 필요하는 가성비를 높이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건 바라보는 거는 중국 쪽이겠죠. 중국 쪽에 턴이 확실히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감산도 이쪽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금방 빠집니다. 그러면 이거 시그널이야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벌써 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아유 준비 안 했다가는 미리 대응 없이는 추격 매수하는 거를 또 바라보는데 또 차트가 만약에 왔다 갔다 이렇게 쫙 서버리면은 아유 저것도 쫓아가서 사야 돼 이런 마인드가 되실까봐 미리 준비하시라는 관점 쪽에서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바닥일 때 샀다가 네. 올라가면 파는데 올라가는 과정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징후는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징후가 나올 때는 늦는 게 반도체는 또 선행을 합니다. 바닥이 나와서 턴하기 시작하는 시그널을 보일 징후가 나오기 1분기나 2분기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 걸 봤을 때 만약에 SK 하이닉스다. 지난번에 명언을 얘기하셨잖아요. 반도체 주식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 모으는 것이다. 아유, 아니, 대표님 말씀하셨다고요. 감동받았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런 멋진 말도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네. 악플 방지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작년 한 하반기부터도 주가를 보면서 아유 저 적자 이렇게 크게 나는데라고 불구하고 적자가 심하게 났으면 지금 주가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와 있어야 되겠죠. 7만 원대 깨질 정도로 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네. 얘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적자가 지금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지만 이게 다시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빠르게 변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바라보는데 주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이닉스 보면서 막 이럴 때 보면 문의가 많아요. 아 이거 더 빠질 것 같은데 팔까요? 이런 얘기들. 이럴 때도 아유 지난번에 올라가는 거 이거 못 팔았는데 여기 팔까요? 이런 얘기들. 결국에는 다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다음 자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은 드디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뭔가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서 네. 지금 금액상으로 본다고 이게 지금 이게 240만 주 100만 주씩 3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냥 외국인들이 뭐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뭔가 시그널들은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한쪽으로 봤을 때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는 거는 반도체를 사는 걸까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네. 시장을 사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를 사니까 반도체를 사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하십시오. 보니까 삼성전자도 꾸준히 사왔었죠. 네. 지금 1, 2, 3월 달 계속 사왔다가 한 4월 중반 이후부터 좀 멈췄습니다. 살짝 멈추다가 또 최근에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은 이들도 사기 시작하게 되면 저거 비싸게 막 위로 쫓아가게 되면 누구 좋은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선물로 시장을 왔다 갔다 누르면서 네. 꾸준하게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간다는 얘기는 나중에는
다 살 만큼 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식의 변화가 나오냐면 선물도 같이 쏘겠죠. 선물도 쏘고 주식도 거기서부터 더 사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탄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7만 원대 밑에서 그냥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10만 원대 밑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런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희한하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이 1.85%씩 똑같이 올랐어요. 야, 이런 경우도 힘든데. 뭐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막 급등했네요. 그러면 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삼아오는 전략은 좋고 네. 소부장은요? 소부장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이번에 실적 발표된 걸 보게 되면 그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 쪽이 있는데 네.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비포 마켓 쪽은 당연히 안 좋죠. 비프 마켓이 뭔데요? 그러니까 전공정 공정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거랑 좀 다릅니다. 네. 같은 그 제품을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즉 중간에 장비사가 있고 장비사가 다시 그 메이커 쪽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거를 장비사에 넘기고 이게 다시 메이커로 가고 이 중간 단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프터 마켓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메이커 넘기고 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만들어진 걸 그렇죠. 파는 예, 거고. 예.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도매상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었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 중간에 메이커나 아니면은 또 장비사나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게 걸쳐서 들어오는 걸 또 싫어해요. 지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로 애프터마켓 쪽의 종목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쪽에서 오늘 움직인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이제 업황이 안 좋다가 이제 돌기 시작하게 되면 나오는 배는 둘 다 잘하는 회사가 중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쿼츠 쪽만 본다고 하게 되면 원익 QNC 네. 이런 회사들도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더 어이구 뭐 번쩍번쩍거리네요. 예,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주가가 최근 들어서 롤링은 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자리는 이탈합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면서 탄력을 받았다라는 쪽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오늘 나왔던 기사 쪽에서 DDR5에 대해서 되게 아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예. SK하이닉스나. 그러면 그쪽에 그냥 기승전 DDR5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아비코 전자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오. 네, 이 회사는 뭐 메탈 파워 컨덕터. 그러니까 즉 DDR5 안에 전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소자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없던 거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언제 가나 싶었더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급등한 모르셨죠? 지금 깜짝 놀라시는 건. 아니요? 아니 보셨어요? 네, 예. 아, 예. 다시 찍겠습니다. 네. 아니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서 DDR5도 볼 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쪽에서도 뭐 TLB 이런 것도 있죠. 지금 들어가는 대표적인 DDR5 PCB 쪽 이쪽도 모습 나쁘지 않거든요. 중요한 지지권 버티고 올라가는 단계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나 이런 거 싫다. 그냥 메모리 비메모리 다 들어가는 동시에 실적 여전히 좋은 회사 없을까? ISC입니다. 예. 소켓의 강자죠.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메모리 쪽은 어차피 지금 다 사이클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는 어차피 사이클이고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끌어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할 거다라고 평사진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회사들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양쪽으로 들어가는 회사 이런 건 더 예. 좋겠죠. 이게 임플란트 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성장할까?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네. 당연히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가져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요즘 이제 주가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네, 주가가 말해주고 있는데 혹시 댓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한테 화내지 마. 질문 똑바로 해.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임플란트는 계속 성장을 하겠죠. 하겠죠. 예, 예. 혹시 박사님께서도 하셨습니까? 하나 했습니다. 하나 하셨죠. 네. 예. 저도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게 되면은 방송 활동이 조금 지장이 있을까봐. 예, 네. 근데 이게 보니까 한국은 예. 임플란트가 벌써 그러니까 보급률이 8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공급 과잉 쪽으로. 네. 왜 이렇게 됐냐고 봤었을 때 단계별로 정부의 정책들이 시행됐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험급여 쪽으로도까지 들어오고 또 이제 그 75세 이상이었던 부분이 65세까지 낮춰지고 네. 예, 보험 그 한도가 그 보험이 적용되는 상황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지금 비싸서 못했던 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이 들어가 보니까 네. 거기서 변화가 나왔던 대표적인 상황들이죠. 게다가 치과 의사분들도 이거 돈 되네 싶으니까 경쟁적으로 가서 기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장한 대표적인 한국의 특수성을 가진 잘하고 있는 예. 치과 쪽의 분야인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빨은 동물한테 쓰는 거죠. 네, 치아는 네. 네, 치아는 소실이 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부실해지게 되면 진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오복 중에 하나가 이빨 건강도 치아 건강도 거기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이게 그러면 이빨이 뭡니까? 그냥 저도 이빨 아저씨 하려고요. 네. 네, 임플란트 잘 끌어서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한국은 기술력이나 네. 장비나 아니면 디지털 덴탈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엑스레이 그냥 예전에 갔었으면 자 들어오세요 그러고 여기다가 엑스레이 번쩍 찍고 한 30분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거 보고 의사랑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찍으면 바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엑스레이부터 그거를 좀 약간 진화시키는 게 구강 스캐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윙 한번 돌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 맞아요. 예, 치근까지 다 보이면서 바로 네, 설명을 네,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거 가지고 또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뭐 또 다시 뭐 소실된 치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게 되면 3D 프린팅으로도까지도 그러니까 3D로도 막 보여주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다 이제 당신이 치료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또 치아도 다 개개인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다 덴탈의 기술의 경장이 기술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온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한국은 공급 과잉이어도 전 세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네. 전 세계는 아무리 그래도 소득 수준이 된다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40% 30%대밖에 안 됩니다. 이쪽이 그럼 또 커가는 게 또 중요하겠죠. 게다가 또 가장 또 노려보는 게 중국이죠. 중국. 네. 네. 중국이 VBP라고 그래서 시행을 했던 게 약자는 묻지 마시고요. 네. 네. very 하여튼 VBP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많이 쓰여야 될 것 같은데 가격이 높다.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구매 대행을 해서 가격을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걸 통해서 국공립 의원을 통해서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떨어뜨렸지만 단가를 후려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많이 그렇죠? 후려치지 네. 않았죠. 네. 네, 그 상황 쪽에서 후려침이 뭡니까? 가격이나 압박. 가격 상당히 많이 다운. 네. 네.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은 그로 인해서 해보니까 처음에 한 개만 했는데 근데 이쪽도 이상한데 이것도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수요의 창출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P가 떨어지는 것보다 Q가 확 올라오는 게 더 크겠죠. 이게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중국의 변화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의 의사가 이 지금 식립이라고 하더라고요. 임플란트를 네, 식립이라고 씹는 거를 네, 식립이라고. 식립. 네. 예. 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이게 되게 각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각도 조금만 오차가 나도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이제 나사 끼우듯이 끼우는데, 네, 식립 이런 어려운 단어를 아시는 우리 대표님 정말 대단해요. 사랑해요. 그 빨리 써주세요. 여기.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되게 기술이 필요하다는 네, 거죠. 들어가는 각도와 함께 가서 만약에 운동을 하셨을 때 그 저작하는 네, 요 네. 단계까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중국 의사들도 이게 많이 경험이 있어서 이게 쌓여야 되는데 아직 중국 의사의 경험치는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8%, 11%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기술들을 끌어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운전할 때 보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치과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이런 디지털 덴탈 솔루션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하고 또 아까 스캐너 보여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시스템을 딱 갖춰 놓게 되면 이런 비숙련된 의사라고 하더라도 점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숙련돼 가기 시작하는 어떤 가이드 역할,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답니다. 네. 그러면 임플란트 시장과 이런 디지털 솔루션이 덴탈 솔루션이 같이 크겠죠.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앞으로는 변화 가능성이 더 크겠다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네.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스템 임플란트 있죠. 예.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번에 중국에서 1분기에는 30%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스트라우아는 30%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비싼데 굳이 저걸 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가성비 쪽에 나아가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더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면 되겠네요. 그게 싫어가지고 MBK 파트너스가 네. 다 사가지고 상장 폐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다 독식할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괜히 뭐 이 회사 자꾸 뭐 무슨 뭐 횡령하고 그러게 뭐 사고 치고 구설에 시들리느니. 네. 비상장으로 들어가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깨끗하게 우리가 그럼 관리하겠다. 어차피 PF 나중에 기업 가치 올려서 팔면 되니까 팔 거니까요. 그 80점까지는 예.
임플란트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그렇죠, 예. 네. 그거까지를 다시 본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성장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임플란트 관련주는 본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 오세 임플란트를 사고 팔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네, 거래는 뭐 되긴 되겠지만 거래는 되긴 되나요? 되겠지만 뭐 네. 거의 실제로 사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죠. 그걸 대비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국내 시장 1위고 네. 2위 사업자가 덴티움입니다. 네. 네, 덴티움을 보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서 덴티움 얘기를 드리면은 이 사람 또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또 입 털고 있다. 예. 주가 네. 저렇게 댓글 제가 달을게요. 네네. 아니 저렇게 올해 본 60% 올라간 종목을 지금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예, 이렇게 네, 나올지 네, 모르겠는데 네, 네. 한번 그러면 밸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덴티움이 현재가 16만 7천 원, 시총이 지금 현재 1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회사를 봤었을 때 지금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올해 1분기는 조금 미스가 났어요. 근데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1,400억을 전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장 속도가 2021년도에 한 700억 다른 회사가 지금 1분기가 1,400억이라고요? 아니 연간. 예, 예. 네네. 지난 2021년도 기준으로 700억 다른 영업이익 다른 회사가 2년 사이 만에 더블이네. 두 배 났습니다. 이게 만약에 2년 뒤로 가게 되면 2,200억이 됩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그러면 단순하게 올해만 본다고 하더라도 1,400억 영업 나는 회사가 시총이 1조 8천억입니다. 버블이 심하게 꼈다던가 뭐 PR 뭐 30배, 50배 전혀 이런 수준 아니죠. 그렇지 10배 좀 넘는 거 아니에요? 살짝 넘는 수준이죠. 네네. 한 12배? 물론 이제 뭐 업종 PR을 어떻게 볼 거냐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거 봤었을 때는 거기다가 지금 조금 더 기다리면 중국의 성장과 함께 같이 커질 겁니다. 네. 조금 2년 뒤 가게 되면 2천억이 넘어갑니다. 이걸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거를 안고 가면서 계속 성과 나올 때마다 중국에서 수출 데이터 요즘 임플란트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 거의 수직 상승으로 나가고 있죠. 네.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를 충분히 아는 회사가 어딜까.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장 폐지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제로 이제 자진 상장 폐지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덴티움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네. 액션을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서 사서 사실은 이제 중간에 흔들리니까 그죠. 네. 그리고 조금 수익 나니까 팔고 그죠. 네. 쭉 보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데 네. 흔들리는 구간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순위는 덴티움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임플란트로 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 뭐 디오나 레이나 이런 또 치과 뭐 의료 장비 기기 업체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위가 네. 비상장 회사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 이제 디오가 있죠. 디오가 있는데 디오도 실적 잘 나온 상황 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지만 다음은 또 레벨업 시도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제 맨 마지막에 있는 시장 점유율이 있는 회사가 임플란트 쪽에서 덴티스입니다. 저 업체들이 많네요. 저는 오스테 임플란트하고 덴티움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몇 개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덴티스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인 입장이지만 그래도 광고 모델이 임영웅 씨입니다. 네. 네, 후발주자지만 확실하게. 근데 계약은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만. 계속해야 되는데 그 팬들이 다 그걸 하실 텐데. 네, 뭐 알아서 하실 분들은 이제 근데 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지금 중국에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게 조만간 한 6월달 정도 한두 달 안쪽으로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덴티스트 많이 올랐네요. 네. 저쪽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같이 변화를 볼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그게 앞으로의 변화는 아마 좀 횡보는 들어가도 중국의 진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레벨업은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이런 쪽도 바라보고 있고 앞서 또 바텍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쪽은 또 많이 공부를 확실히 많이 해야 돼. 맨날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몰라도. 그렇습니다. 네. 이 회사는 실적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잘못 나왔습니다. 한번 휘청이었었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성장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확인이 되는 게 아마 하반기 때는 다시 확인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얘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 주가가 이렇게 밀렸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확인되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크게 흔들림은 없지 않는 게 시장의 반응이고요. 근데 그게 확인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이탈 안 합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 흐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레이죠. 네, 레이라는 회사는 지금 올해 또 가장 많이 오른 덴탈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주봉으로 반도도 또 꾸준히 올랐는데 이 회사의 강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덴탈 솔루션에 대한 강점들 스캐너부터 엑스레이를 잘하다 보니까 레이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면서 나오는 변화 거기다가 작년에
중국의 치과 기자재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랑 사업하려게 되면 조인트 벤처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회사와 우리 중국 업체와 뭔가를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인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보니까 1분기가 영업 적자로 돌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에 무게를 둔다. 중국의 그 숙련된 치과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레이가 많이 공급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회사들은 계속 보고, 근데 항상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 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좀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보다 항상 좀 주춤했을 때 그럴 때 꾸준하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플란트 업체들이 다양하네요. 소개를 쫙 해주셨고요. 네, 얘기 나온 길에 이제 임플란트는 그렇고 뭐 피부 미용이나 의료기기 가운데 또 대표님 보시는 토픽 있으면 한두 개만 얘기해 주시죠. 네 많이 올라서 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원택이라는 회사죠. 원택이라는 회사도 레벨업을 계속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신제품 효과까지 기대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단계에서 또 신규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아, 예, 예. 보유하신 분들은 요 회사랑 비올이란 네.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다들 거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적이 좀 덜 나와서 앞으로 좋아질 회사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눈길이 가는 게 이루다 같은 회사들. 이번에 실적이 좀 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동아시아 쪽에 진출하는 효과까지 오게 되면 지금이 이게 크게 그러니까 최근에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나 라는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매각이 기다리고 있는 루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이게 지금 매각 얘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주춤했는데 거기다 안고 또 바로 올라오네요.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임의용기기 쪽에서는 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대주주에 대한 뭐 지분율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 분명히 인수를 누가 해간든 간에 좀 그게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좀 잘 팔리겠죠. 예.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매각 후에는 매각돼서 주인이 바뀐 뒤에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플란트 얘기를 하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까지 김민수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